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상담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파트 4 교재 위치는 223페이지의 직업 진로지도 프로그램 파트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224페이지부터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울 파트는 사실 딱히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라든가 학자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직업 상담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취업 알선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직업 지도를 하는 거거든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쿠페이셔널 또는 우리가 보케이셔널 가이던스죠. 직업 지도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정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운영자 내지는 직업 상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직업 상담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실전에서는 이 직업 상담 진로 지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에는 좀 쉽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한없이 깊어서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가볍게 던지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좀 소홀히 할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24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그 까만 부분으로 대상자 유형별 문헌 조사를 하고 목표 설정을 하고 쭉 내려가서 나중에 평가 방법 및 절차 이런 까지 있는데 이 7단계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업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실무 교육 또 수련 실습과 같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직업 상담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과 또 실무에서 써먹는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학습이 좀 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 부분은 제가 조금은 딱 찍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224페이지에는 두 번째 패러다임에 나오는 그 2번입니다. 진로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특성입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또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목적에 부합되어야 되며 또 경제적이어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돈 너무 많이 들면 별로 재미가 없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고효율의, 우리가 가성비라 그러나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인 거 있잖아요. 그죠? 가성비가 아주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어야 되며 또 두 번째 뭐냐면 실시가 용이해야 되고 효과도 뚜렷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또 어떤 이론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져야 되고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효과가 평가돼야 됩니다. 어떤 이론이든 타당성이라든가 신뢰도가 확보가 돼야 되죠. 그래야 전파가 되기도 하고 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그런 거 나중에 시급 심리학에서 그런 거 배우는데 무슨 이론의 일반화, 프로그램의 일반화가 돼야 돼요. 나도 쓰고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게끔 아주 구조화된 어떤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려면 효과성이 입증이 돼야 된다. 이 네 가지가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5에 보면 내용 조직에 관련된 계열성의 원리, 계속성의 반복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조금 뒤에 가서 한번 프로그램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차분하게 읽어가는 정도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요. 이론적인 깊이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7페이지에 그 검은색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CIPPM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AB 설계 기억나시죠? 이게 뭐냐면은 상담의 효과성이죠. 상담의 효과 내지는 우리가 어떤 독립 변인을 집어넣었을 때 종속 변인과의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우리가 알고 할 때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ABAB 설계를 통해서 한다. 이걸 배웠는데 이 CIPPM은 뭐냐면 상담 프로그램 자체의 평가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의 컨택트, 내용이 어떠냐, 그 다음에 인풋,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너무 많이 집어넣는데 나온 결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또 프로세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프로덕트, 생산된, 효과성이라 그럴까요? 생산된 것은 어떠한 것이냐. 또 모델, 그야말로 이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가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목적이 성취가 되느냐, 또 프로그램의 설계는 적정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CIPPM이라고 하는 겁니다. CIPPM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5가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밑에 나오는 상담자에게 생산적인 거냐, 내담자의 목적이 성취가 된 거냐, 또는 프로그램의 설계가 적정하게 잘 된 것이냐를 알아보는 모형, CIPPM. 이게 뭐 노래 같네요. CIPPM 뭐 이 노래 있나요? 바로 이러한 모형이 프로그램의 평가 방법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대상자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직업 상담사 지금 현재 이제 취득하게 되면 많이 취득하는 곳이 바로 뭐 취업 성공 패키지 담당 상담사예요. 그래서 뭐 패키지 1형이 있고 2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형 같은 경우가 좀 취약계층, 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그다음 또 취업 성공 패키지 2단계는 청년층, 그 노동시장으로 처음 진입하려고 하는 29세 이하의 뭐 청년층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마다 우리가 운영해야 될 프로그램이 다르겠죠. 예를 들면 227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청년이나 성인이나 중고령자에게는 자신에 대한 탐색, 직업세계, 미래사회에 대한 이해, 진로계, 의사결정 이런 걸 막 하겠지만 또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은 어느 쪽에 보면 뭐 직업 복귀 프로그램, 또 취업 효능감 프로그램. 여성의 경우에 경단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 효능감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시간을 취업 효능감 쪽으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 미결정자나 우유부단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자라면 진로 계획이나 생애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줌으로 해서 우유부단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빨리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겠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은 어떤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어떤 거냐면 자신에 대한,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의 정진.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신에 대한 이해의 정진 프로그램은 어떠한 대상자, 어떠한 프로그램, 어떠한 시간대라도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청소년이든 고령자든 탈북자든 탈성매매 여성이든 또는 뭐 결혼 이민자든 또는 베이비 부모든 대상자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야만 상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상자라 하더라도 다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28페이지로 가서 직업 적응 개발 프로그램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일반적으로 직업 상담은 직업 선택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직업 적응의 문제도 우리 상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직업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건데, 뭐 로키스트 앤 다위스의 직업 적응 이론을 배우는 이유도 직업 적응 자체가 직업 선택만큼이나 중요하고 또 비슷한 어떤 그런 프로세스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229페이지 보게 되면은 뭐 이게 슈퍼의 이론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에 딱 들어가야 되면 처음에는 이제 형성기입니다. 입사해서 얼마간 크게 성질 없이 이제 직장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그러다가 이제 진급도 하게 되는 상승 시기를 거치게 되다 보면 어느 정도 딱 올라가게 되면 유지기를 유지하는 거죠. 이 유지기는 스타, 평균, 밀려나는 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어떤 그런 유지형이 있다가 고원지대라 그래요. 쭉 올라갔다가 평탄하게 가다가 몰락을 하거나 뭐 이문으로 좀 더 올라가거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인데요. 뭐 이건 상식적인 얘기니까 제가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직업 적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바로 231페이지에 나오는 갈등 관리입니다. 우리 조직 갈등, 직장 내 갈등 문제가 가장 크죠. 우리가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동료 간의 갈등이에요. 조직 내에 잘 섞이지 못해서 늘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죠. 뭐 히키꼬모리라 그러나, 히키꼬모리? 그 언둔형 외톨이처럼 직장 내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갈등이 심하다 보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힘들어지죠.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렵게 잡은 직장에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또 우리가 완화시키는 상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직업 상담사는 이 상담도 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EAP라고 하는 거 아마 아시는 분 알 거예요. EAP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Employee Assistance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재직자 적응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가 재직자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그 직장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복지 개념 내지는 고용복지, 직업복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업복지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이 직업복지를 위해서라도 EAP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가장 많이 다루는 게 직무 스트레스, 또 갈등, 조직 내 조직 대인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1페이지 보면 이제 갈등 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의 갈등을 해소해야 되며 또 오른쪽에도 같은 내용으로 담아놨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또 챙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교재가 여기 있네요, 여러분. 그죠? 조금 페이지 수를 좀 넘길게요. 234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에 갈등의 수준과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좀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자, 개인 내 갈등입니다. 개인 내 갈등.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내용이죠.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현재 직무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반듯하게 커서 정말 딱 기멍기고 아니면 아니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 단 한 톨의 거짓말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장사를 못해요. 우리 장사꾼들 상업적 사기라 그래가지고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조금씩은 거짓말 하잖아요. 뭐 이렇게 물건 살 때 보면 조금 깎아줘요. 그러면 상인 그 파시는 분이 뭐라 해요? 그거 깎아주고 우리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실 남는 게 없는 건가요? 있죠. 그런데도 남는 거 없다라고 거짓말해요. 그래야 내가 이문을 많이 남는 거니까 이건 사기가 아니고 상업적 상법, 그러니까 상업상의 상법이라고 해요. 허용된 사기라고 해요. 허용된 사기. 그런 것을 조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게 반듯하게 살아가지고 혹시 강의 들으신 분 중에 그런 분 계시나요? 너무나 반듯하게 살아서 한 톨의 거짓말도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과 직무 내용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일할 때마다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뭐 벌 받는 거 아닌가? 벼락 맞는 거 아닌가? 10원 더 남겼어. 막 벌벌 떨고 있으면. 그 참 못할 짓이에요, 이것도. 그죠?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 개인 간의 갈등입니다. 많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막 상사가 이해하라고 막 그래요. 근데 고객은 저렇게 해달라 그래요. 상사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막 머리 막 지끈지끈하죠. 바로 이런 갈등. 그 다음에 또 집단 간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사 간의 갈등도 있겠지만 나는 노동자인데 또 사측과의 관계에서 또 내가 또 갈등이 일으켜야 되고 내가 또 관리자야. 관리자는 또 노동조합에 가입도 안 돼. 그러니까 나도 근로자인데 때로는 사측 말을 들어야 되고 또는 노동자의 요구도 들어줘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중간에 끼어 있는 이런 갈등.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집단 내 갈등 중에 제일 무시무시한 게 우리가 이런 거입니다. 특히 이제 뭐 저도 공직생활 했지만 공직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고 이렇게 한 조사한 논문에 보면 한 7, 8년 전에 저기 중부지방의 어떤 뭐 논문에 나왔는데 공무원의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역할의 모호함입니다. 저도 이런 걸 참 많이 느꼈는데 역할의 모호함이에요. 뭘 열심히 일하는데 매일 나와서 근데 이게 무슨 결과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 때문에 하는지 잘 모르겠고 중간에 하나의 부속품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 역할이 모호하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같이 뭐 항유를 하고 기쁨은 기뻐할 것이고 슬픔은 슬퍼해야 되는데 요 중간에 일만 하니까 이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것인지 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긴 하는데 이게 내가 무슨 의미가 있고 내 삶에 어떤 자아 실현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이런 걸 굉장히 심하게 느낀다는 거죠. 역할의 모습. 그러니까 조직이 거대해질수록 그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또 많이 또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여러분 현재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죠? 이 스마트폰이 그런 문제를 많이 해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하나의 좋은 점입니다. 바로
무료함입니다. 무료함. 우리 현대인의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게 바로 또 무료함이었대요. 무료함. 도대체 이게 심심하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이 조금 좀 커버해 주죠. 과거에는 친구랑 약속했을 때 좀 늦게 오고 이러면 막 성질을 했는데 요즘은 성질을 안 내요. 왜요? 친구가 안 와도 그 사이에 누가 친구 돼줘요? 스마트폰이. 그래서 다 친구 돼주잖아요. 요즘 저들 타면 참 조용해요. 책 읽기도 정말 좋아요. 과거에는 막 전철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막 그래서 책 읽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데 요즘은 다들 고개 딱 숙이고 스마트폰 보고 있으니까 조용해요. 다들 또 음악 듣고 있어가지고 요즘은 도서관보다 전철 안이 더 조용해요. 더 조용하고 아주 책 읽기가 좋습니다. 저쪽 끄트머리에서 책 넘기는 소리가 다 들려요.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뭐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생활에 뭐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더라.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러한 집단 내 갈등, 모호함이라든가 정체감의 상실,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것도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오냐고요? 나옵니다. 제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음 중 뭐 개인의 갈등을 설명한 것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개인의 가치관과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직무의 차이점에서 오는 스트레스, 갈등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좀 뛰어넘을게요. 236페이지.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갈등과 관련해서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바로 236페이지 상단에 있는 갈등 유형 4가지입니다. 바로 개인 내 갈등,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가치관과 자기가 하는 일. 그 다음 또 개인 간 역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 간입니다. 개인 간 해서 이거는 뭐냐면 자기 직업에서 요구하는 것과 또 개인적인 사유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죠. 뭐 오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내가 PT 해야 됩니다. 내가 PT를 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날인데 내 와이프가 오늘 아기 낳는 날이야. 응? 뭐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데 우리 뭐 또 뭐 있죠. 무슨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오는 또 아주 중차대한 일이 생겼어. 뭐 이럴 때 확 갈등이 이렇게 해서 어떤 것부터 먼저 챙겨야 되느냐. 뭐 또 이런 것도 있고 직무상의 갈등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찰관이 저녁에 순찰 돌 때 보니까 담 넘어가는 도둑놈을 탁 잡았어요. 잘 잡았죠? 근데 잡고 보니까 뭐야?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야. 야, 이거 엄청난 갈등이잖아요. 그죠? 경찰관으로서 또 직무를 수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또 이 아들의 죄를 이렇게 좀 이렇게 덮어주고 싶은 부정이 또 살아나요. 이럴 때 느끼는 갈등. 이게 바로 개인 간 역할의 갈등입니다. 그 다음 송신자 내 갈등이 있어요. 아까 얘기처럼 이 상사, 우리 이런 상사들 많죠? 아침에는 막 빨리 하라고 막 난립니다. 야, 정확한 거 필요 없어. 빨리 끝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뭐라 그래 또, 오후에는. 야, 빨리 하는 게 뭐 중요해? 정확하게 끝내야지. 이랬다 저랬다. 지시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 상사로 오시면 또 저녁에 술 한잔 또 걸쭉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그 양반은 쉽죠. 안주거리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안주가 뭐요? 송신자 내 갈등. 제일 좋은 안주가 뭐라고요? 송신자 내 갈등. 이렇게 외우세요. 제일 좋은 안주요. 소주 안주로서 제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송신자 간 갈등이 있어요. 간. 이거 두 사람이 등장해요. 고객은 이렇게 해달라. 상사는 저렇게 해라. 아주 중간에 끼어가지고 아주 미치죠. 그죠? 이런 갈등. 우리가 늘 격장에서, 손님 맞는 격장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입니다. 이 4가지 시험 잘 나와요. 1차, 2차. 세상 없어도 외웁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참고로 또 알아두실 것이 뭐냐면은 바로 239페이지입니다. 또 막 뛰어넘을게요. 자, 239페이지. 아주 큰 문제 하나 나오는데 그 표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밑에 겁니다. 취업활동 효율성 정진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이 6개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단순하게 그냥 창구에서 상담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수준 있는 쪽의 업무를 맡게 된다면 그건 결국 이 6개 프로그램을 집단으로 하든 개인으로 하든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좀 나왔는데 시험이 약간 이제 난이도가 좀 쉬워지는 상태가 되면서 시험이 좀 쉬워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상으로 되면서 이 중차대한 문제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직업 상담사 공부를 했는데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넘어갑시다. 일단은 스트레스 이게 조금 오타가 조금 났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입니다. 스트레스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 프로그램, 무력감 극복, 취업 효능감, 그 다음에 경쟁력 강화라든가 구직활동 정진 프로그램, 이렇게 총 6개의 프로그램인데 각각의 프로그램 밑에 보면 특히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입니다. 제일 밑에 칸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면 자기관리 프로그램 두 번째 거 봅시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거는 실직자가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건강관리, 경제력 점검관리, 시간관리, 대인관계관리, 재무관리, 대인관계관리 이런 거. 그러니까 주로 관리 쪽이죠. 허물어질 수 있는 이러한 사회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인적 네트워크, 물적 네트워크를 관리 잘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자기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5번째,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미래 사회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은 주로 청년층한테 하는 거예요. 청년층. 이제 막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대학생들에게 예를 들면 미래 사회 직업을 알려주고, 또 직업 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의사결정 방법을 알려주고, 지식 기반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줌으로 해서 이제 경쟁력 있는 직업인으로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줘야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에 쓰이는 검사지도 다 알아야 되고, 이 단계에 쓰이는 쓰임새마다 있는 어떤 상담의 이론들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젊은 층한테는 실존주의와 현실요법을, 또는 뭐 무력감에 빠지는 사람들한테는 게시탈트요법을, 또는 뭐 어떤 위로받고자 하는 베이비 부모들 같은 경우는 인간중심 상담 이론과 또 정보를 많이 주는 여러 가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행동주의 이론 이런 것도 주고, 또 그 좀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희망을 줘야 된다. 그래서 또 취업 희망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는 TA 이론, 트랜스 액셔널 아날리시스, 아직 까먹은 거 아니죠? 에릭 번 이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이론이 이론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가게 되면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다 탑재되어 있다, 다 쓰임새가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 하나 여러분도 한번 쑥 보시면서 요런 내용은 요 프로그램, 요런 것은 요 프로그램, 이렇게 위아래만 좀 맞춰서 알고 계시면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40, 241, 242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좀 풀어 쓴 겁니다. 제 책이 사실은 꼭 1차, 2차 시험만을 위한 책이냐? 그렇진 않아요. 사실 제가 학교에서 우리 석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한테 아주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의를 하고, 또 사실 또 학생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좀 가져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직업 상담의 일을 한다면 이 파트를 벗어날 수가 없고 더 깊은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저희 이제 과 같은 이렇게 석사 과정에 직업 상담학과에 많이 진학을 해요. 뭐 이분 학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주로 이제 현직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제대로 된 이제 직업인으로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저희 과에 많이 옵니다. 자랑 좀 할게요. 저희 대학의 가천대학교인데 전국 유일하게 직업상담학과라는 이름을 쓰고 교과부에서 인가받은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직업상담학과 치면 딱 우리 대학만 나와요. 그래서 석사 과정인데요. 많은 분들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도전하십시오. 아유, 얼굴이 뜨거워지네요. 이렇게 제 PR 하려니까.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245페이지 보게 되면 뭐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는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그러면 제 1부에는 원하는 목록 작성하기, 흥미 조사하기, 청각 매체 활용하기, 각 직업에 대한 구체적 조사. 이게 다 뭐냐면은 어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할 때 여러분들이 활동지 같은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활동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한 3일, 4일 싹 지나면은 내담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변화와 성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이러한 활동지 순서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시험에
특히 뭐 객관식 시험에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시험과 관련해서 또 이제 얘기합니다. 246페이지에 그 검은색 박스가 3개 있는데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날드 슈퍼의 여성 진로 유형. 특히 거기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 나올 겁니다. 안정된 주부형, 전통적 진로형 나가다가 5분의 단절 진로형. 이 단절 진로형이 그 유명한 경력 단절 여성이에요. 그죠? 우리가 많이 쓰죠. 뭐 경단 여성 이렇게 했는데 경력 단절 여성.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 도날드 슈퍼의 여성 진로 유형 제5단계를 우리식으로 좀 더 번역한 겁니다. 단절 진로형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력 단절 여성이에요. 요거 시험 잘 나와요. 뭐냐면 졸업, 직장생활, 이혼 아니고 결혼 이후 전업주부 하다가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되는 이런 여성을 뭐라 그런다고요? 경력 단절 여성, 진로 단절 여성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예요. 아마 여러분들 뭐 혹시 기출문제 좀 풀어보신 분들은 그 문제 하실 겁니다.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배처 역시 대졸 여성들에 대한 배처의 입장을 적어놓은 건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경단 여성들의 직업 복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워낙 경단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우리나라의 고용률 70% 달성에 굉장히 중차대한 어떤 요소가 있고 또 여성들의 또 경제활동 참가율에 있어서 경단 여성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룹니다. 아마 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도 경단 여성일 거예요. 그쵸? 손들어 보라 그러면 보이지가 않아서 좀 손들어 보라 말을 못하겠고 상당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또 직업 상담사라고 하는 게 이 직업이 여성 친화적인 부분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참 많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상담하는 내담자도 경단 여성이 많아요. 그래서 경단 여성에 대한 직업 복귀 프로그램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1단계는 직업 상담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성의 특질과 각종 수행이라든가 역할 전이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뭐 제가 석사과정 얘기해 좀 죄송한데 저희도 이제 뭐 여성 진로 상담 세미나 이런 과정에 보면 대체 여성이란 게 뭔가 이것부터 공부 좀 해야 돼요. 여성이 뭔가 그다음에 여성의 성역할이란 게 뭐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어떻고 또 여성의 친화적인 직종이 뭐가 있으며 여성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좀 다르게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이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고 동영상 자료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면 좀 눈물 나는 것도 참 많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남자들은 뭐 이제 6시가 넘었으면 야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체력을 이렇게 더욱더 왕성한 체력이 필요한 시간 이렇게 남성은 얘기하지만 여성은 뭐예요? 이제 체력이 고갈된 시간 다르다는 거죠. 체력 자체가. 그 다음 또 어두운 골목길을 막 남자가 막 뛰어갑니다. 퇴근길이죠. 그리운 가정으로 막 뛰어가는 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성들은 그 어두운 골목길을 막 걸어가면서 지금은 뭐예요? 바짝 긴장되는 시간 또 뭐 치안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여성이 갖는 또 심리적인 압박 현실적인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여성 상담 프로그램은 조금 더 다른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제2단계 보세요. 남성한테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필요 없다기보다는 조금 정도가 떨어지죠. 뭐냐면 건전한 어머니상도 좀 배워야 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기술을 다시 배워야 되고 왜냐면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양육 방법에 대한 또 아까는 또 세련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 또 여성 역할과 사회 뭐 이런 것들도 좀 배워야 돼요. 여성 프로그램에 특화된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3단계 가면은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해야 되고 직업윤리라든가 문서작성법, OA라든가 또 기본적인 영어 회화나 전화응대법 특히 뭐 성희롱 관련된 고용관계 법규 이런 것들도 여성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배워야 되는 이런 내용이 여성 직업 복귀 프로그램이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활동지라든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새로 짜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유능한 직업 상담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막 얘기하고 저도 막 침튀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원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공부시키는 이유가 그런 쪽에 공부하신 친구들이 가서 프로그램 만들고 하면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좋고 또 참여한 분들의 피드백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몸값이 올라가겠죠. 대학원 와서 돈 들여서 공부했으면 몸값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등록금도 싸지도 않는데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은 좀 많았지만 또 제가 필요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따로 정리해 드렸고, 여러분들 또 직업 상담사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또 따로 이렇게 평이한 과정에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 다 학습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